안녕하십니까. 카이랩 대표 카이저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4회차에 걸쳐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행경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입주 물량을 나타낸 표예요. 이 표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정리한 것이고 이 표만 잘 분석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이제 기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입주 물량을 안 보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입주 물량을 다 보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어떻게 보냐면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주도, 뭐 서울, 광주 보이고 밑에는 인천이 있다, 그죠? 이 순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각 지역마다 인구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왕이면 인구수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죠?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도시들 뭐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광명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인접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비싼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게 세종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이제 인구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별로 아파트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 그죠?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량이 한 4만 8천 가구, 그죠? 그리고 입주량은 한 3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봤을 때 서울은 한 4만 8천이 필요한데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은 한 3만 정도다. 즉 매년 거의 한 5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한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2%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80% 이하가 되면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요량 분의 입주 물량 곱하기 100 하면 60이가 된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세종을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8만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가 필요한데 1844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대략 한 96%, 대략 한 100%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제주도는 37% 정도 된다, 그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인천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인천이 무려 필요한 거의 한 3배 이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최근에 낙폭 과대가 너무 심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한 이제 그런 지역들이 뭐 송도, 청라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인천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그죠? 대구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3.1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충남, 요새 아산 탕정 신도시 입주 물량 워낙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순이에요. 이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최근까지도 인천, 대구, 그 다음에 충남, 뭐 천안, 아산 이런 지역들, 그리고 충북의 청주까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초가 아니고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지역 대부분이 이같이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와 같이 이제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더욱더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이 적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 그 다음에 광주, 전라북도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를 당장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으면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요즘에는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짓는다 하더라도 올해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2023년 7월 기준으로 3년 뒤가 2026년이잖아요. 그 말은 2023, 24, 25 이 시기에는 이 해당하는 입주 물량이 추가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될 거는 후분양으로 들어온 애들은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볼 때 이와 같이 이제 그 올해 기준으로 2023, 24, 25 요 정도만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통 전세 사이클이 2년이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 이제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2년이 늘어났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전세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마다 다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23년에서 25년까지 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냈더니 제주도가 가장 그 필요한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작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46%. 그래서 이제 100% 이하가 되는 이런 지역들은 일단 물량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1.8배. 올해도 1.4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물량이 많은 상황이지만 내년 0. 그러니까 82%, 내후년 56%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죠? 이런 것들은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으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량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제주도, 서울, 광주, 전북, 부산, 강원, 전남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량이 많은 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물량이 적은 곳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량이 아무리 적어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시겠지만 서울은 최근까지도 계속 물량이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3, 4월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3, 4월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물량도 물량이지만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있어야 된다. 다행히 우리가 새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많다. 결론.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내 물량은 다 나와 있다. 어디에? 여러 가지 부동산 포털 사이트, 뭐 부동산 지인, 아실, 뭐 호갱노노 이런 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적은 곳을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즉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을 잘 찾아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도표로 표시하니까 더욱더 이제 좀 한눈에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제주도, 서울, 광주, 오른쪽으로 갈수록 충남,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낫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서울, 인천, 경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 인천, 경기는 이게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일단 매가 흐름을 볼게요. 매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가로축이 기간, 시간. 그래서 뭐 2017년도, 18년, 19년들이 나와 있고 세로축이 이제 가격 지수예요. 지수예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도, 인천에 비해서 서울이 먼저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2016년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다가 경기도하고 인천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서울의 상승률을 넘어버렸다. 그죠? 그러다가 보합으로 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보합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도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오름폭 이거의 절반 이상을 50% 이상이 빠진 게 아니고 오른 금액의 무슨 말이겠죠? 이때 비해서 오른 금액의 그 절반 이상을 지금 반납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투자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거든.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올라가니까 경기도 이제 주요 지역들 뭐 성남이라든지 그다음 과천, 그다음 분당, 안양
이런 지역들이 수원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인천은 물량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이제 빠진 게 또 많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나 실거주분들 플러스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저점 매수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2017년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거의 한 100% 이상 그 따블이 됐다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한 14% 빠졌어요. 이거에 대비해서. 물론 이때 기준을 하게 되면 그냥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100%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다.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 그죠? 평균이 20%니까 뭐 3, 40% 빠진 애들 있고 물론 10% 정도 빠진 애들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한 81% 빠졌는데 24% 빠졌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애들은 그래도 덜 빠진다. 많이 오르고 덜 빠지잖아요. 그죠? 117% 오르고 14% 빠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96% 오르고 21% 빠지고, 그 다음에 인천은 82% 오르고 더 많이 빠지고, 아, 이걸 보고 역시 좋은 놈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무너져 있을 때는 좋은 놈을 예전에 비해서 돈을 조금만 더 줘도 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표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 그죠?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이제 매가 지수, 매가 흐름이에요. 요게 이제 매매, 이게 전세. 이렇게 매매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균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를 10년 평균을 내놓고 해당하는 이제 그 월의 거래량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파란색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그 평균 거래량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월별로 표시했을 때 평균 거래량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밑에가 이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미분양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해당하는 지역이 되게 핫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할 때 추세를 보는 거예요. 미분양이 감소할 때 이와 같이 이제 매가는 올라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제 매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거꾸로 또 매가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구하는 미분양, 서울도 미분양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보면 이거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거래량은 매가 지수에 비례하고 미분양하고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월에. 그러다가 계속 증가한 거죠. 10에서 14, 그 다음에 24, 40, 그리고 50, 최근에 5월 달에는 한 47%. 이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월이 다 지나야지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완성된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실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이니까. 서울은 10%에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매가는 계속 올라갈 때 거래량 터졌고 미분양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분양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감소가 있다는 거는 아, 매가 올라가 있구나. 또 그리고 해당하는 시에 지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걸 같이 보면서 해당하는 지역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기도 자체가 이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의 여력이 있으면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기도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22%에서 최근에 69%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 거래량이 거의 70%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인천 같은 경우에서 2020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울하고 경기가 힘을 못 쓰니까 인천도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자라고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하고 경기도보다도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인천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계속 보유하는 것은 서울하고 주요 지역의 인천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가가 떨어지니까 미분양도 늘어난다, 그죠? 근데 다행히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거래량이 22%에서 65%까지 올랐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입주 물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 물량이 현재 기준으로
뭐 작년하고 이번에는 올해 지금 상황에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작년이나 올해 뭐 이전에 워낙 많아가지고 매가가 많이 떨어진 지역, 예를 들면 대구 같은 지역. 그런데 앞으로도 오를 지역, 앞으로도 물량이 적은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대구는 좀 더 있어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